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수학하의 마지막 단원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강, 책으로는 8강이고 마지막 단원인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크게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고, 여기는 순열과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일단은 경우의 수부터 배울 거예요. 뭐부터 배울 거라고요? 경우의 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합의 법칙이라는 애가 있고, 하나는 곱의 법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뭘 먼저 설명해야 되냐면 어떤 거요? 경우의 수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경우의 수라는 아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또는 관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동일한 방법, 동일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거,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주사위를 내가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들, 결과물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시행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 2, 3, 4, 5, 6, 이 6가지의 눈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사건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가 어떤 사건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건에 대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애를 써요.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글로 보면 또는이라고 생각하면, 영어로 보면 또는 5월이고, 한글로 보면 또는이라는 말, 아니면 이거나 이런 말들.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and라고 하고, 그리고 이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어떤 사건 A라는 아이와 사건 B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둘을 더해주면 우리가 합의 법칙이고, 얘는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곱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던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곱의 법칙을 써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6가지, 동전은 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학생들,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분식점에 갔더니, 분식점에 가면 메뉴가 3개고 중국집에 가면 메뉴가 2개예요. 그러면 먹을 가지수는 몇 개예요? 5가지가 되겠죠. 3가지, 2가지 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쉬워요. 구별하는 방법은 한글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동시에 일어나요. 얘는 연속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연속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글 표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얘는 합의 법칙, 얘는 곱의 법칙. 근데 이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순열 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공식이나 베이스 개념은 쉬워요. 하지만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 생각해내는 게 힘들 뿐이에요. 그걸 이제 생각해내야 돼요. 거기 예제 1번을 보면, 대표예제 1번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탄산음료 3개. 탄산음료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우유가 5개가 있대요. 우유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탄산 음료 또는 우유 한 개를 택하는 경우래. 그럼 거기에 또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또는은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5에서 8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 예제 2번을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대표 예제 2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했더니 얼마 돼요? 4가지가 됐대요. 아니, 4가 됐대요. 4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기출과를 했으니까 만약에 x가 1이면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x가 2면 y는 1하고 2만 되겠고요. x가 3이면 y는 1만 되겠죠. x가 4면 y는 0.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예제 3번을 잠깐만 볼 건데요. 대표예제 3번은 이런 얘기예요. 3번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a 플러스 b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여기에 서로 다른 3개와 여기에 서로 다른 2개를 곱하는 거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총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항은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단 중간에 따로 똑같은 문자가 생기면은 그건 다른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x가 곱할 수 있는 게 2개, y가 곱할 수 있는 게 2개, z가 곱할 수 있는 게 2개. 그래서 총 몇 가지? 6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표예제 4번을 잠깐만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예제 4번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문제에서 뭐냐면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144라는 아이는 12의 제곱이 될 거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약수에 일반적으로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하니까 4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15개가 될 겁니다.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으로 나오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각각 1을 더해서 곱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수들의 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약수들의 합은 1, a의 1제곱, a의 2제곱, 점점점, a의 x제곱까지 하고 곱하기 b의 0제곱이니까 1이라고 할게요. 1, b의 1, b의 2, 플러스 b의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요? 아이고, 공간이 없네요. 점점점 b의 y제곱까지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합이 돼요. 그 다음에 약수들의 곱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약수들의 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n이라는 애 놓고요. 2분의 약수의 개수를 해주면 제곱표를 해주면 얘가 약수들의 곱이에요. 단 이 아이를 딸 때는 양의 약수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오면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 대표예제 5번을 볼 거예요. 대표예제 5번을 보면 대표예제 5번을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영역에 A, B, C를 서로 이웃하는 세 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하네요. 그러면 지금 대표예제 5번을 보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B, C.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A라는 데다가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될 거예요.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는
이웃하니까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A에 칠한 거 빼고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아이는 원래는 세 가지 색을 칠한다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가 될 거죠. 근데 문제에 중복을 해도 된대요. 또 다시 칠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A에 칠한 걸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시 칠해야 되니까 곱하면 12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할게요. 우리 이 단원이 뭐죠? 순열과 조합 파트예요. 그럼 순열과 조합이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배웠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졌는데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조금 더 빨리 따질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쓰는 게 이 경우의 수 찾는 방법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원래는 더 많이 있고요. 그러면 책 그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50페이지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순열이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 순열과 조합에서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를 문자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근데 나열을 할 때 순열은 n개 중 순서를 순서를 생각하여 알개를 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이라는 것은 NPR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원래 P는 순열을, 영어로 순열이 퍼뮤테이션이라는 말이어서 P자를 써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M 곱하기 N-1, N-2 곱하기 점점점 N-R에다가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5P3이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가 숫자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몇 개예요? 3개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요? 그럼 얘가 만약 4면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말고 이 NPR이라는 아이를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지금 봤더니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할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하나 할 거예요. 순열에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열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n의 계승이라는 말을 배워요. n의 계승. 이 말은 뭐냐면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여 n개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여기 n이 들어가니까 1까지 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몇 개예요? n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P5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n 팩터리얼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그리고 얘를 5 팩터리얼이라고 5의 계승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위에 부분에 NPN이라는 것은 얘가 n 팩터리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이해 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여기에서 배웠던 NPR이라는 아이는 지금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보세요. 이 아이는 원래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n 팩터리얼 5가 5개가 있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런데 지금 분모에 이 아이가 있어서 없어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r 팩터리얼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나중에 식 바꿀 때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계승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순열은 제일 머릿속에서 딱 들어갈 건 그거예요. 아, N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여 몇 개를? R개를. 순서를 생각하여.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순서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순서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열 이렇게 배웠는데 순열에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순열의 성질은 연산상에서의 성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배웠던 NPN이라는 애는 N 팩터리얼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책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0 팩터리얼인 1. 왜냐면 0개 중에서 0개 뽑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NP 0개. N개에서 하나도 안 뽑아요. 그건 얼마예요? 1이에요. 안 뽑는 거 같이 있어. 한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몇 번을 볼 거냐면 대표이제 6번을 잠깐만 볼 거예요. 이제 대표이제 6번을 잠깐만 볼 건데 대표이제 6번은 이런 얘기예요. 대표이제 6번은 문제가 뭐라냐면 MP2가 MP2가 41이에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라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도 가능해요. 얘는 n 곱하기 n-1을 했더니 42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는 0. 그러므로 n-7, n 플러스 6은 0.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n은 7하고 n은 마이너스 6이 와요. 근데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빠뜨린 것 같아 내가. 근데 n과 r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둘 n과 r은 다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7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대표이제 7번을 보면 7번을 보면 이런 문제예요. 드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D-R-E-A-M 뭐 꿈이라는 얘기겠죠? 드림 1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거기 일렬로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를요? 3개를 택한대요. 뭐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얼마 돼요? 5P 3. 5개 중에서 3개를 나열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까지가 되겠죠. 쉽죠?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대표이제 8번을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대표이제 8번은 무슨 말이냐면 5명의 학생 A, B, C, D 중에 A, B, C, D, E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생 중에서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한 명을 뽑는데요. 보세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순서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아이는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5명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얼마? 60까지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서 뽑을 때 A가 회장으로 뽑히는 경우네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3가지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3명을 뽑는데 A가 회장이래요. 그럼 A는 고정됐죠. 그럼 이제 A 빼고 하나, 둘, 셋, 4명 중에서 몇 명을요? 2명을 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P 그러니까 얼마 돼요? 4 곱하기 3에서 얼마?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 몇 가지가 돼요? 12가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녀를 했는데, 그럼 수녀를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옆에 조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은 똑같아요. N개중 순서 상관 없이 R개를 택하는 경우. 수녀하고 차이는 N은 순서를 생각하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NCR이라고 표시해요. 원래 C는 조합이라는 영어의 컨비네이션에 C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NCR이라고 하고 얘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NPR을 R팩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 I가 어떻게 돼요? M 팩터리얼 되겠고 M-R 팩터리얼에 R 팩터리얼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OC2라는 I는 5 곱하기 얼마예요? 5P2니까 5 곱하기 4 걔를 2로 나눠주가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5 팩터리얼 얘에서 빼면 5-2 팩터리얼 2 팩터리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은 똑같이 1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저렇게 되는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조합의 기본적인 성질, 연산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순열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거는 1이고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으면 얼마예요?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또 챙겨봤더니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NCR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NC, N-R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이 아이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조금 많이 쓰이는 게 NCR이라는 거기 책에 보면 NCR이라는 것은 N-1C에 R-1 플러스 NC R-1 이런 경우 N-1CR이라는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지금 이 공식이 많이 쓰이는데 두 개가 많이 쓰이는데 얘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쓰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얘가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알아둘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 R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과 R은 뭐여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큰 의미에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열은 순서가 상관이 있고 구분이 된다는 거, 조합은 순서 상관없고 구분이 안 돼요. 얘는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 줄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분을 짓는 이유는 한글을 알아야지만 한글에서 내가 문제를 읽고 순열을 써야 되겠다, 조합을 써야 되겠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몇 번을 넣을 거냐면 대표제 9번, 10번, 11번을 넣을 건데 일단 여기 좀 지울게요 제가. 9번을 봤더니 NC 얼마래요? 이가
NC2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이래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얘는 MP2의 아이고 2 팩터리얼 얘가 6이에요. 그럼 얘는 2니까 n 곱하기 n-1을 하고 얘가 12가 되겠네요. 그럼 내가 곱하는 거는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우리 이 숫자는 연속하는 숫자예요. 연속해서 곱해서 연속하는 숫자 곱해서 12가 되는 거는 4하고 3이 되겠죠. 그러므로 n은 4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대표이제 10번을 볼 건데 대표이제 10번 봤더니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대표이제 10번에 서로 다른 9가지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9가지가 있대요. 그 9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7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9개 중에서 7개를 고르래요. 그런데 보세요. 얘는 9개 중에서 7개를 고르기만 하죠. 나열하거나 이렇게 일렬로 순서대로 뽑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C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게 힘들고 지금 제가 아까 많이 쓴다고 했던 이 공식을 잠깐만 볼 거예요. 이 공식을 봤더니 이 아이는 9C 9에서 7을 빼면 2가 되겠죠. 2라고 써도 되겠대요. 그럼 얼마 돼요? 9 곱하기 8에다가 2로 나누니까 4, 9, 36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쉽죠? 아니 어려운가? 쉽죠? 그 다음에 예제 11번을 볼 건데 대표 예제 11번을 볼 건데 11번은 이런 말이에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에서 또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택할 때 3장을 뽑는데요. 그냥 뽑기만 하죠.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C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냐면 소수가 적힌 카드가 포함되지 않도록 생각을 해볼 건데요. 보세요. 원래는 9C3이에요. 하지만 1부터 9까지 중에 1, 2, 3, 4, 5, 6, 7, 8, 9 중에 문제에서 말하자면 소수가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럼 일단 소수를 지울게요. 2, 3, 5, 7 소수 지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개 뽑으란 얘기예요? 3장 뽑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5, C, 2랑 같으니까 5 곱하기 4에 2로 나누니까 1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내가 수열을 써야 될지 조합을 써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꼭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조금 부탁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쉬운 거예요. 다만 내가 문제를 읽고 순열을 써야 될지 조합을 써야 될지 판단하는 몫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면서 골라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중학교 때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를 잠깐만 보냐면 저기를 하나 볼 거예요. 그 뒤편에 13번을 잠깐만 볼 거예요. 53쪽에 13번을 잠깐만 볼 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13번 문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대요. 몇 개가 있다고요? 8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8개의 점을 이어서 몇 개를 삼각형을 만들 거래요.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 꼭지점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요. 그러면 내가 8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예요. 근데 생각하세요. 얘를 고르나 이 아이를 고르나 똑같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를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에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약분되니까 7, 8에 56이 될 거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 일직선상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고 이 아이는 4시 1것 같으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로 내가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56에서 4가 빠지면 얼마가 돼요? 52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볼 건데 14번을 잠깐만 볼 건데요. 14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너먼트라고 해요. 몇 번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토너먼트. 14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너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고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데 지금 대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진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제일 먼저 기준이 되고 구분이 되는 애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거는 결승을 기준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이 6명을 3명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3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보세요. 6명 중에서 3명을 여기다 뽑았는데 여기다 뽑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 맞아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팩터리얼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3명을 여기 나누어져 있는 3명도 여기를 기점으로 또 나누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2명 1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3C2, 1C1.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지니까 3C2, 1C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계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팩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약분되면 2가 되니까 총 몇 가지요? 90가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토너먼트 문제는 그냥 쉽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익숙하게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원래는 뭐 분할, 분배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확통해서 다시 나와요. 하지만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배웠던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는 기본 개념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왜냐하면 한글을 이해를 해서 내가 순열을 써야 될 건지 조합을 써야 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순열과 조합 경우에서 끝났고요. 순열과 조합은 마지막 파트예요. 고등수학 하에. 그래서 여기 고등수학 학 같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개념은 개념일 뿐이고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를 제가 한글적으로 이해를 해서 수학적 기호를 수학적 기호를 한글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보고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수학학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